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결혼 준비로도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결혼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예요. 바로 저의 가족들이죠. 여러 명이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더라고요. 특히나 매일 보는 가족들한테 오랜 시간 세뇌를 당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 말 한마디에 내가 놀아나게 되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들 선호 사상에 푹 빠진 분이세요. 80년대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냐고 하시겠지만 있어요. 마치 아들이 인생의 전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처럼 알고 사시는 저희 엄마가 그 증거죠. 엄마의 이런 증상은 아빠랑 이혼을 하신 후 더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이전부터 아들에 대한 편애가 심했지만 남편마저 없어지니까 더더욱 아들한테 의존하고 살게 되셨거든요. 제가 아직도 가슴에 사무치는 건 학창시절 전교 1등을 했다고 엄마한테 욕을 먹었던 일이에요. 제 딴엔 남편 없이 자식들을 건사하고 살아가는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생각에 죽어라 공부해서 따낸 점수였는데 성적표를 받아본 엄마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너, 네 오빠 기죽이려고 작정한 거냐? 안 그래도 네 오빠는 내가 아빠랑 헤어지면서 과외도 끊는 바람에 성적 떨어져서 괴로워하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네가 이런 점수를 받아오면 어떡해? 어쩜 기집애가 이렇게 못돼 처먹었나 몰라. 아주 네 아빠를 똑 닮았어. 이럴 거 네 아빠 따라가지. 왜 날 따라와서 힘들게 해? 아, 저런 것도 딸이라고 배 아파 나왔나 몰라. 오빠 성적이 떨어진 건 오빠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랬던 건데 그마저도 제 탓을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기 전엔 돈 잘 버는 아빠 덕분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덕에 오빠는 어릴 때부터 영어며 각종 스포츠까지 개인 교습을 받으며 자랐죠. 저요? 이것도 말하자면 눈물이 핑 도는데 제 경우는 딸 자식은 가르쳐봤자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 되는데 뭐하러 투자를 해? 엄마의 말 한마디에 피아노 학원은커녕 보습학원도 한번 못 다녔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혼자 수학 공부를 하는 게 힘들어서 학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했다가 욕만 엄청 먹었어요. 그때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귀가하신 아빠한테 학원에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다른 과목은 안 시켜줘도 되니까 수학 학원만이라도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는 제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까지 오셨어요. 그리곤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일로 그날 밤 엄마랑 아빠는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다른 집은 엄마들이 더 애들 학원 못 보내서 난리라는데 어떻게 된 게 당신은 공부하겠다고 학원 보내달라는 애한테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있어? 저 멍청한 수영이 놈은 보습학원에 과외에 한 달에 교육비만 200 가까이 쓰면서 대성부르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수영이 저놈은 글렀어. 200이 아니라 수천을 들여도 안 낸 놈이라고. 그럴 바엔 수진이한테 공들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당신은 왜 몰라?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말아요. 기집애는 시집가면 그걸로 끝인데 왜 돈 들여가며 공부를 시켜? 누구 좋으라고? 이야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꽉 막혔냐? 요즘 세상에 그런 구닥다리 생각으로 아들만 챙기는 건 당신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대화를 할 수가 있나? 내가 뭐 수영이는 옆에서 챙겨줘야 공부를 하는 애니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여주는 거고 수진인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뭐하러 학원까지 보내?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애들 교육에 신경 썼다고 이러는 거야? 애들 문제는 나한테 떠넘기고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 나 당신한테 욕먹을 만큼 애들 교육에 무심한 사람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하던 대로 신경 끄고 살라고. 수진이 저 여우 같은 기집애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애들 엄마로서 부끄러운 거 없이 떳떳해.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았던 부모님은 제 학원 문제로 싸움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
저는 엄마한테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러다 제가 중3이던 가을, 경영 악화로 하시던 회사를 접은 아빠는 큰아빠가 계신 캐나다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빠는 캐나다에서 슈퍼를 몇 개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집 사정을 들으시곤 저희 아빠한테 가게 하나를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식구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시댁 식구들 드글거리는 곳에 가서 살란 말이야? 난 싫어. 내가 이 나이에 시집살이 할 일 있어? 누가 당신 보고 어머니 모시래. 어머님 형님 내가 모시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아주버님 가게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살겠어? 툭하면 시댁에 불려가는 건 불보듯 뻔한데. 게다가 아가씨네도 방학 때마다 애들 어학연수다 뭐다 핑계대고 캐나다 들락거리는데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야? 애초에 당신이 사업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당신이 일 제대로 못해서 회사 망했는데 왜 그 책임은 내가 고스란히 져야 하냐고. 난 싫어. 절대 못 가. 당신 캐나다 갈 거라면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가. 이민 문제로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오빠는 캐나다로 이민 가면 군대는 안 가겠다고 신나했죠. 제 눈에는 그런 오빠가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 보였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부모님의 싸움은 결국 이혼이라는 최악의 결론을 내고 말았어요. 결국 오빠랑 저를 키우는 조건으로 우리가 살던 집은 엄마가 가지게 되었어요. 아빠, 나도 아빠 따라갈래. 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 응? 수진아, 아빠도 널 데리고 가고는 싶은데 엄마도 없이 너를 키울 자신이 없다. 더군다나 거기는 말도 안 통하는데 아빠가 널 무슨 수로 키우겠니?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때 부를게. 그때까지만 엄마랑 오빠랑 잘 살고 있어. 아빠도 없는 집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그런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나마 다니던 보습학원도 아빠가 캐나다로 가시자마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 말로는 이제는 돈 벌어올 사람도 없으니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말과 달리 오빠는 예전 그대로 학원이며 과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빠는 내년이면 고3이잖아. 시기할 걸 시기해라. 누가 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지만 엄마는 오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가 정작 중요한 고3이 되었을 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어떻게든 학원을 보내셨지만 과외는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저는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등수가 150등 안에도 못 들던 오빠는 제 성적표를 보자 욕부터 하더라고요. 아 미친, 네가 이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나한테 뭐라고 지랄하잖아. 동생만도 못하다고. 야, 나 전학하라. 내가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스트레스가 쌓여서 공부가 안 된다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제 성적 잘 나온 걸 탓하는 오빠라니 정말 내 오빠지만 한심했어요. 내 탓만 하지 말고 오빠도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 엄마 혼자 힘들게 돈 버는 거 보면 미안하지도 않아? 학원도 다니면서 왜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공부 좀 한다고 어디서 오빠한테 훈계질이야.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우리 집 가장인 거 몰라? 알아서 키워라. 가장이 가장 같아야 가장 대접을 하죠. 하지만 엄마한테는 이런 아들이 세상 둘도 없는 든든한 아들이었어요. 전교 1등한 딸한테 오빠 기죽인다고 욕설을 퍼부을 만큼 삐뚤어진 아들 사랑이었죠. 결국 오빠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나가서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에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 살면서 친구들이랑 나이트나 가고 여자 꼬시기에 치중했죠. 그러다 결국 속도 위반으로 20살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보기엔 오빠나 그 언니나 도찐 개찐이었지만 엄마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디서 몸 함부로 굴리던 게 내 아들 발목을 잡았다며 낙태를 종용하다가 오빠가 미쳐 날뛰는 모습에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죠. 아직 오빠는 군대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안 돼서 오빠 방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집살이를 하라고 하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올케 언니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음식도 못하고 세탁기도 제대로 못 돌린다면서 오히려 저희 집에 들어와 사는 게 편하다나요? 아무튼 철이 없기는 오빠나 언니나 매일반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니 조금은 정신이 들었는지 오빠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는 주제에 폼나게 넥타이 매고 사무실 근무를 고집하느라 취업이 안 되자 하루는 사돈 어른이 오빠를 불렀어요. 사돈 어른이 하시는 횟집에 불려간 오빠는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나고는 그날부터 사돈 어른 횟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죠. 안 그래도 어려운 장인어른을 직장 상사로 모시게 된 오빠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평생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던 오빠는 주부 습진이 걸릴 정도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을 찍어내셨죠. 고3이 된 저는 꾸준히 성적 발휘를 한 덕에 수시로 명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마가 축하한다는 말 대신 욕설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넌 네 오빠 기죽이라고 작정을 했니? 네 오빤 식당 주방에서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이 일하고 사는데 네가 뭐라고 대학을 가? 난 너 대학 등록금 못 대주니까 대학 갈 거면 네 돈 내고 다녀. 어떻게 된 기집애가 지 엄마 힘든 것도 모르고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해? 그런 것까지 지 아빠 닮아서 아주 징글징글하다니까? 엄마가 순순히 등록금을 대주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라고 뾰족한 수는 없었죠. 학생이 돈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아빠랑 톡으로 안부 정도는 전하고 살았던 터라 캐나다 낮 시간에 맞춰 톡을 보냈죠. Y대에 붙었다는 문자에 아빠는 바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못 본 사이 살도 많이 빠지셨고 주름도 느셨더라고요. 일이 고된 모양이었어요. 아빠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통화하는 내내 울먹이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아빠가 대학 등록금을 대주시기로 해서 대학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아빠랑 통화를 하고 얼마 뒤 캐나다에 사는 사촌 언니랑도 SNS로 연락이 닿아서 문자를 나눴는데 아빠가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살짜리 딸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쎄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온전히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빠의 재혼 소식은 엄마랑 오빠한테는 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오빠 결혼식도 아빠한테 알리지 않은 걸 봐서 영 끊고 살기로 작심한 것 같기도 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거든요. 아빠 도움으로 대학을 다니면서도 나름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모 기업에서 후원하는 장학생 선발에도 뽑혀서 졸업 전에 인턴 활동도 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대학 졸업 전에 취업도 되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차근차근 하나씩 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면 꿈도 못 꿨겠지만 월급의 상당 금액을 적금을 들 수도 있었죠. 물론 엄마한테는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요. 넌 대기업에 다니는 애가 생활비는 왜 그거밖에 안 내놓니? 옷이다 구두다 사재 끼는 거 아니야? 엄마,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 방 뒤져봐. 그런 게 어딨나. 학자금 대출금 갚느라 그래. 그리고 그 정도 내는 거면 적게 내는 거 아니야. 이게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것 좀 봐. 암튼 다음 달부터는 네 조카 유치원도 보내야 되니까 돈 좀 더 내. 네 오빠 장인 가게 그만둔 이후로 돈 버는 사람이라곤 너랑 나밖에 더 있니? 애는 점점 커갔는데 네 올케는 일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나쁜 의미로 부창부수라고 오빠랑 올케는 애까지 키우는 입장이면서 둘 다 빤빤히 집에서 놀고 먹고 있었어요. 그동안 장인 가게에서 일을 배우던 오빠는 그동안 몇 번이나 가게에 들고 나오기를 반복하다가 참다 못한 사돈어른이 그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우라며 내쫓으셨어요. 그 후로는 쭉 백수로 지내고 있고요. 그 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엄마랑 저였어요. 엄마는 친구분이 하는 스크린 골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오빠네 식구들 밥 챙겨 먹이느라 주방을 벗어나지 못하셨죠. 올케는 오빠 뒤에 찰싹 붙어선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재주가 있었는데 덕분에 엄마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상전까지 모시게 된 셈이었죠. 이 집에 계속 붙어있다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엔 내가 오빠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일찍부터 주택 청약도 들고 목돈 모으기에 힘썼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구두쇠처럼 돈을 모은 결과 제 힘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죠. 신축은 아니지만 교통도 편하고 동네도 좋아서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대출금을 열심히 갚아 나가야 온전히 제 집이 되겠지만 그래도 서울 하늘 아래 4명의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어요.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엄마가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오빠네 내외도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거실에 나와 있었고요. 수진이 왔니? 날씨가 많이 덥지? 자, 시원한 보리차부터 한 잔 마셔라. 넌 여름이면 더위도 자주 먹고 그러잖니. 어서 시원하게 쭉 들이켜. 얼음을 동동 띄운 보리차 잔을 내미는데 왠지 그게 사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보리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뭐? 내 아파트를 오빠 명의로 해주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네 오빠는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데 아직 집도 없이 이러고 살잖니. 오빠가 제쳐두고 동생인 네가 먼저 집 사는 것도 남들 보기 좀 그렇잖니. 게다가 넌 결혼도 안 했잖아. 혼자 사는 애가 집이 무슨 필요야? 넌 엄마랑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 네 오빠 명의로 해줘. 그래 수진아. 오빠가 돈 벌면 그때 너도 아파트 하나 사줄게. 요즘은 집 없이 살면 애들도 학교에서 따당한다잖아. 넌 하나뿐인 조카가 그런 꼴을 당하면 좋겠니? 그래요 아가씨. 우리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재원이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줘요. 아까 일한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애 키우기 딱이겠더라고요. 25평이라 좀 작긴 하지만 아직 재원이가 어리니까 그건 차차 늘려가면 되는 거고. 자기야, 한 32평 정도 되면 딱 좋을 텐데. 그지? 그건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 거실에 85인치 TV도 놓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쇼를 하는 거 있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미리 김칫국부터 사발 드링킹하고 있더라고요. 허위가 없어서.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아파트를 준다고 설레발이야. 나 그거 사느라 지난 10년간 죽어라 이랬어.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변변한 구두도 제대로 못 사 신고 살았다고. 그런데 뭐? 명의를 오빠 이름으로 해주라고? 자기 식구들 건사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사는 인간한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오빠도 염치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자식 유치원비도 늙은 엄마한테 떠넘기는 주제. 85인치 TV?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언니도 정신 차리세요. 25평은커녕 당장 월세방 구할 능력들도 안 되면서 30평대 아파트를 꿈꿔요? 자식 앞에 두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저는 참다 못해 버럭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해사하게 웃고 있던 엄마와 오빠 내외 얼굴이 180도 변해버리더라고요. 이 집에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야, 너 아파트 하나 샀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어디서 건방지게 오빠한테 지랄을 떨어. 야, 너 내가 코인으로 대박만 나면 그깟 25평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야. 건물주도 될 수 있다고. 어디서 그지 같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더럽게 유세떠네. 엄마, 나 그냥 얘 아파트 안 가질래. 더럽고 치사해서 그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아니 왜? 저기 집에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엄마가 말 잘해서 네 앞으로 명의 돌려줄 테니까 우리 아들은 걱정하지 마. 수진이 너 나 좀 보자. 엄마는 강제로 제 팔을 끄드러 잡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너 이 기집애 네 옳게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네가 이러면 네 오빠 체면이 어떻게 돼?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명의 돌려. 안 그럼 너 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를 왜 엄마 마음대로 오빠한테 주라 말아야?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오빠네 식구들 먹고 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왜 집까지 뺏으러 드냐고.
차라리 나 집 나갈게. 나갈 테니까 다시는 내 아파트 넘보지 마. 그날 밤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을 나가겠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수진아, 차라리 우리 이참에 결혼할까? 우리 사귄 지 벌써 3년 넘었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성화시거든. 차라리 독립을 할 거면 나한테 시집 와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쁜 결정 같지는 않았어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기 시작한 거는 아니었지만 3년 동안 사귀면서 여러모로 꽤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아버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형이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데다 주변에 약국이 없어서 매출도 꾸준히 나오는 편이었어요. 거기다 저랑은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둘 다 정적인 편이라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심심한 줄도 몰랐고요. 무엇보다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동성 친구들보다도 더 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독립을 앞두고 결혼을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결혼하겠다는 말에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제게 던지셨어요. 너 아주 막 나가자는 거냐? 집 나가랬더니 뭐? 결혼을 해? 그래, 어디 해봐라. 너 데려가겠다는 정신 빠진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디 결혼해서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똑똑히 트고 지켜볼 거야.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는 엄마를 뒤로하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죠. 처음엔 눈길조차 안 주고 쌩쌩하게 굴던 엄마는 남편이 아버님 건물에서 약국을 한다고 하자 표정을 싹 바꾸곤 나긋하게 변했어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아버님 건물이 꽤 큰가 보네. 병원도 들어서 있고 한 걸 보면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엄마는 시종일관 아버님 건물에 대해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어려운 자리였기에 엄마의 무례한 질문에도 성심껏 대답을 해드렸어요.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할 것 같던 엄마와 오빠는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며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저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고 하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그런가 싶었죠. 이후 시댁에 인사도 드리고 순식간에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어요. 물 흐르듯 진행된 결혼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기왕 할 거라면 후딱 해치우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엄마랑 올케는 아침 일찍부터 샵에 가서 머리를 하고 잔뜩 치장을 했어요. 누가 보면 자기들 상견례 날인 줄 알겠더라고요. 오빠는 언제 샀는지 고가의 양복까지 새로 빼입었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결혼을 반길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결혼을 하면 당장 제가 내던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빨래며 청소 등 집안 살림을 하던 손도 비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시작되고 채 5분도 안 돼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몰랐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난 뒤 엄마랑 오빠 내외가 아버님 건물에 다녀갔더라고요. 마침 2층 식당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는데 오빠가 거기를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돈이니 시세보다 싼 값이거나 혹은 운 좋으면 공짜로 가게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상견례가 시작되자마자 뜬금없이 제 자랑을 늘어놓더니 가짜 눈물까지 짜내며 쇼를 하지 않겠어요. 사돈께서도 아시겠지만 남편 없이 그동안 애들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얘가 없는 살림에 공부도 곧잘 하고 남들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도 척하니 붙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나 버릴 데 없는 아이입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애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드리는데 설마 그냥 맨입으로 데려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돈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간 엄마와 오빠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저희 집 살림 미천을 데려가시는데 적어도 저희 먹고 살 길은 열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잘난 딸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는 건 아니고 그저 그간 딸아이 키운 약간의 대가라고 할까요? 위로금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다고 돈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다만 예를 들어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가게짜리라던가 뭐 그런 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가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처럼 얘기를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건물에 가봤더니 2층에 식당 자리가 하나 비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전공을 살려 일식집을 하나 차릴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면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사돈어른은 상가 놀리지 않아도 되니 좋고 저는 저대로 싼값에 가게를 구해서 좋지 않겠어요? 그러자 엄마가 오빠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얘도 참, 아무렴 그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돈한테 그깟 가게짜리 하나 내주고 돈을 받으시겠니? 그것도 며느리 하나뿐인 오빠한테? 그렇지 사돈. 쿵하면 짝한다고 엄마랑 오빠가 번갈아가며 국어를 넘어선 반 협박을 한 거 보니 정말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 오빠 도대체 왜 이래? 지금이라도 저 입들을 막으려고 제가 말을 끊었더니 아버님이 그런 저를 막으셨어요. 아가, 아니다. 보아하니 어머님께서 자식 키운 대가라도 받고 싶으신 모양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돈? 역시 우리 사돈어른께서는 대화가 통하시네요. 장사꾼도 물건을 팔 때 원가 이상은 받고 팔지 않습니까? 저도 그동안 딸아이 키워내느라 들인 돈이 있으니 약간의 보상은 받고자 하는 거죠. 엄마 정말 1억이야? 그동안 나 키우면서 엄마가 돈 들였어? 아빠가 들였지. 나 그동안 아빠가 번 돈으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대학도 아빠 돈으로 다녔어. 엄마한테 자식은 오빠 하나뿐이었잖아. 그래놓고 뭐? 나한테 들인 돈을 돌려달라고? 그런 게 있다고 쳐도 그걸 왜 엄마가 받아? 캐나다에 있는 아빠가 받아야지. 엄마가 나 등록금 안 주겠다고 대학 포기하라고 했을 때 등록금 내준 사람 아빠였어. 그런데 왜 엄마가 그 대가를 받으려고 들어? 내가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알아? 더는 엄마랑 오빠한테 내 인생 저당 잡히기 싫어서 그런 거야. 내가 지난 10년간 뼈 빠지게 벌어서 가져다 준 생활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오빠네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것도 화가 나고 앞으로도 발목 잡혀 살게 될 게 치가 떨려서 도망치려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왜 이런 자리에서까지 날 창피하게 만들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남자친구가 곁으로 와서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때였죠. 아버님이 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수진이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고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 상견례 자리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간 수진 양이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설마 안사돈이 그렇게 부모 자격 없는 사람일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늘 안사돈을 뵈니 바깥사돈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네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던 수진 양이 간없이 가여워지니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그동안 살았을까 생각하니 수진 양은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이며 참을성도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딸 자식 키워준 대가를 달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사돈과 수진 양 오빠도 그간 수진 양을 통해 착취한 금전과 노동 대가를 지불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제가 딸아이한테 착취를 하다니요? 저는 뼛속까지 장사꾼이라 셈이 좀 빠릅니다. 지난 10년간 수진 양이 벌어다 집에 안긴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빠 내의 생활비로 들어간 그 돈에 집안일을 맡아 했던 걸 파출 도우미 시급으로 계산한다 해도 억 단위는 좋게 될 텐데 이건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어디 오빠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여동생 등골 빼먹고 살아왔으니 잘 알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수진 양, 혹시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언제든 이 시애비한테 말하세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승률 좋은 변호사들로 팀을 꾸려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아버님 말씀에 엄마랑 오빠 내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결국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지금 저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빠가 캐나다에서 들어오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할 정신이 아니라서 혼주석은 아빠 혼자 앉으시기로 했어요. 오빠가 집을 제2금융권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코인이랑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 망해서 돈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대출금을 막지 못하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 엄마는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오셨는데 결국 노후 자금인 집까지 날리게 됐으니 참 안 되셨죠. 그렇다고 도와드릴 생각은 안 드는 걸 보니 저도 그동안 엄마한테 쌓인 분노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엄마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앞으로는 엄마 걱정, 집안 걱정은 그만하려고 해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도 바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몸도 마음도 친정으로부터 제대로 독립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